자, 오늘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28쪽 확률 변수부터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확률 변수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이거 글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이런 거예요. 확률 변수랑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한 결과를 어떤 실수값으로 대응시킬 수 있는 게 확률 변수예요. 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눈의 수라는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떤 사건의 결과가 1, 2, 3, 4, 5, 6, 뭐 이렇게 6가지로 나타난다고 할게요. 근데 이 1, 2, 3, 4, 5, 6이라는 것이 하나하나 다 어때요? 실수죠. 어떤 수잖아요. 그러면 이 주사위 눈의 수는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실까요? 아니면 이런 거. 동전을 5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앞면의 개수. 그럼 앞면이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어떤 사건에 대한 결과 자체가 어떤 실수값으로 대응이 될 수 있을지 0, 1, 2, 3, 4, 5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때 그때 확률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P, 확률이 뭐야? 우리가 앞으로 확률 변수는요, 라지 X, 대문자 X를 쓸 거예요. 확률 변수 X가 어떤 특정한 값일 때 확률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 사건의 결과가 다음과 같은 이 결과일 수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게요. 그럼 예를 들어 확률을 구해라. 확률 변수 x가 6일 때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이 뜻이에요.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6일 때의 확률을 구해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구해요? 6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면 이런 문제라고 쳐볼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동전 5개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앞면이 나오는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묻는 거죠, 이거는. 자, 확률을 구해라. 확률 변수 x가 3일 때. 즉, 이거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3일 확률을 구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거 어떻게 구해요? 자, 5개 중에 3개가 앞면이어야 되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이네요. 자, 5개 중에서 3개가 앞면이니까 2분의 1 확률로 앞면이 3개, 뒷면이 2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엔 확률 변수 x를 어떻게 할 거냐면 주사위 던져서 주사위를 3번 던진다고 할게요. 3번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 횟수 이거를 x라고 할게요. 이때 x가 3일 확률. 자, 주사위를 3번 던져서 짝수가 3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 뜻이에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거 3번 던져가지고 짝수가 나오는 확률은 항상 2분의 1이니까 자, 3번의 시행 중에서 3번 다 짝수가 나와야 돼. 그럼 당연히 나머지 홀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의 0제곱 곱해주면 되겠죠. 0번일 테니까. 자, 이게 확률 변수 x라는 것이고 그것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매번 이 확률은 구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독립시행의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하면 되고 제가 노가다에서 구해야 되는 건 노가다에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해 가시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확률 변수라는 건 어떤 사건에 대한 결과의 하나하나들을 그 실수값이라는 거, 숫자로 대응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럼 봐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걸 좀 정리해 볼 건데요. 이산 확률 변수가 뭔지 아시나요? 이산 확률 변수. 음, 우리 이산가족 아시죠?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 가족이잖아. 거기서 이산의 의미가 흩어져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막 뿔뿔이 흩어져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산 확률 변수에서 그 이산이 같은 이산이에요. 그래서 확률 변수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이산이라고 하면 셀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산 확률 변수라는 애는 셀 수 있는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요. 방금처럼 제가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수 있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게요. 그러면 3번 던져가지고 짝수가 나오는 종류는 3번 던지니까 0번, 1번, 2번, 3번까지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럼 나 지금 셌어, 안 셌어요? 셌죠? 그쵸? 그러면 방금 이러한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세는 거는 이산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또 동전을 5번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건 5개의 동전을 던지니까 앞면이 나오는 거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까지 가능하죠. 저 지금 셌죠? 이것도 이산 확률 변수인 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자, 그럼 다 셀 수 있는 것 같죠? 맞죠?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 오늘, 오늘이 22일인데, 오늘 서울의 날씨, 기온, 기온을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요.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최저 온도가 오늘 하루의 최저 온도가 10도였고, 오늘 하루의 최고 온도가 24도였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 사이에 10도부터 24도 사이에 몇 개의 온도가 있어요? 몇 개의 기온이 있어요? 이거 셀 수 있을까요? 설마 10, 11, 12 이렇게 세는 거 아니시죠? 온도는요, 이렇게 1도씩 정확하게 점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온도는 쭈르르르륵 어느 순간 보다 보면 온도가 올라져 있고 걔가 쭉 연속적으로 온도가 올랐던 거죠. 자, 이게 10이라는 것과 24라는 그 숫자 사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무지막지한 굉장히 많은 값들이 있어요. 자, 10.1도, 10.00001도, 10.00001도 다 어떻게 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늘 하루 서울에서의 기온 이거를 확률변수 x라고 하면 얘는 셀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단 이산 확률 변수는 아니고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요. 이거 이따 어차피 진도 나갈 건데 근데 지금은 아니니까 일단 셀 수 없는 연속적으로 확률 변수가 취해지는 그러한 변수를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요. 그럼 내가 하나하나 하나하나 셀 수 있는 건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여기 교재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산 확률 변수는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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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를 다 셀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응되는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에 대응되는 확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주사위 던져가지고 짝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고 했죠. 그러면 봐봐.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3일 때 확률을 구할 수 있죠. 확률 변수 x가 2일 때도 구할 수 있죠. 맞아요? 확률 변수 x가 0일 때 확률도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독립시행 확률이니까 각각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러한 확률 변수 하나가 어떤 확률이 나오는지를 그 대응을 다 표시해 놓은 거를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해요. 확률 변수에 따라서 확률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확률이 분포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종류는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어, 표랑 그래프가 있어요. 그거는 표는 어려운 건 아니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 지금 저 확률 분포 X라고 아까 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확률 변수 주사위 3번 던져서 짝수가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아까 X라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일단 X라는 확률 변수 X가 가능한 거. 총 3번 던지니까 횟수는 최소 0부터 1, 2, 3까지 가능한 거겠죠? 맞죠? 그리고 그 밑에 확률을 우리가 이제 P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라지 X가 스몰 X일 때 스몰 x는 이렇게 0, 1, 2, 3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여기 번호를 x1, x2, x3, x4로 매겨서 하긴 하는데 자, 지금 예시 정확하게 드렸으니까 저는 지우도록 할게요. 자, 하여튼 확률 변수 x가 스몰 x일 때 자, 그럼 각각 확률을 좀 구해보면 주사위 3번 던져가지고 짝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0번일 때 확률 한번 구해볼게요. 0번일 때 확률 한번 구해보면요. 3번의 시행 중에서 한 번도 짝수가 안 나와야 돼. 그러면 홀수 2분의 1 확률만 3번 나와줘야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의 시행에서 한 번 짝수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2분의 1에 한 번 짝수, 나머지 2분의 1에 이거는 2제곱이 되겠네요. 2제곱이 홀수가 되겠네. 그다음 세 번의 시행 중에서 두 번이 홀수가 나왔으면 좋겠고 2분의 1의 제곱 짝수 두 번, 2분의 1의 1제곱 홀수 한 번이에요. 마지막으로 홀수가 세 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서로 다른 세 시행 중에서 짝수가 지금 세 번 나왔으면 좋겠고 홀수는 0번 나오니까 무시할게. 자, 나 지금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 다 각각 적었죠.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우리가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확률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상 확률 분포표라고 합니다. 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봐봐요. 우리가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확률 대응 관계를 적은 거니까 이 경우에 모든 확률의 합은 뭐가 되겠어요? 합계는 항상 1이 돼야 돼요. 이해 가실까요? 자, 이게 이산 확률 분포표예요. 자, 그러면 이때 옆에 그래프가 나와 있죠? 이 그래프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제가 확률 변수 자리를 가로축으로 씁니다. 그럼 가능한 게 0, 자, 0 여기 적고, 자, 여기는, 여기다 그냥 이렇게 적자. x가 0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자, 그리고, 어, 애매한가? 어, 이걸 y축이라고 씁시다. 자, 이렇게 해보면, 자, 지금 x가 0일 때는 몇이었죠? x가 0일 때 이 확률은, 자, 8분의 1이죠? 그러면, 자, 얘는 8분의 1이니까 x가 0일 때 8분의 1의 확률이니까 8분의 1 이렇게 찍고 이렇게 띠로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x가 1일 때 이거 계산해 주시면 8분의 3이거든요. 8분의 3이면 이거보다 3배가 돼야 되니까 뭐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 뭐 8분의 3. 자, 2는요? 얘도 8분의 3이에요. 약간 애매하게 그렸네? 음. 자, 이거예요. 그리고 3일 때는 뭐니? 3일 때도 8분의 1이에요. 자, 이게 확률 분포 그래프인데 얘는 사실 거의 쓰지 않아요. 거의 볼 일이 없어. 잘 없고 이산 확률 분포표를 아마 99.99999% 자, 문제에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가 있고 분포표가 있는데 우리는 분포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선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진도를 나갔고요. 이제 페이지 129쪽부터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우리 방금 수업할 때 제가 확률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떤 사건에 대한 결과를 실수값에 대응시킬 수 있는 걸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점심을 먹을 건데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짬뽕, 짜장면, 볶음밥이에요. 그럼 짬뽕, 짜장면, 탕수육, 볶음밥이라는 건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메뉴가 짬뽕, 짜장면, 탕수육, 볶음밥이야. 자, 그럼 먹을 수 있는 짬뽕, 짜장면, 탕수육, 볶음밥이란 것은 각각의 경우잖아요. 이 경우를 제가 어떤 실수값, 즉 숫자로 대응할 수 없죠. 그쵸? 근데 확률 변수는 우리가 이제 그 실수값으로 각각의 경우를 대응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가능하죠.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올 수 있는 눈의 수. 그러면 1, 2, 3, 4, 5, 6, 6가지잖아요. 그러면 1, 2, 3, 4, 5, 6. 이 각각의 경우인데 그게 이제 실수값에 대응될 수 있는 거고 제가 주사위를 3번 던질 건데 나오는 짝수의 횟수. 자, 그러면 3번을 던질 거니까 짝수의 횟수가 0, 1, 2, 3. 자, 이렇게 4가지 경우가 각각의 횟수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이런 게 확률 변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 중에서도 하나하나 셀 수 있는 경우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다라고 정리했죠. 자, 그리고 이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는 2가지 종류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는 표였고요. 나올 수 있는 확률 변수 쭈루루룩 적고 그 밑에 각각에 대응되는 애들 적는 거야. 이게 확률 분포 표고요. 그리고 그래프, D로 나타나는 그래프. 자, 이 2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시험에서 보는 건 확률 분포 표가 99.9%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이산 확률 변수에서도 그 확률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 확률을 구하는 걸 함수로 표현하는 건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게 오늘의 확률 질량 함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확률은 확률이에요.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을 구할 건데 그 확률이 뭔가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요. 확률 질량 함수라는 이 질량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뜬금없게 느껴지고 뭔가 갑자기 대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의문을 갖지 마세요. 이게 있잖아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이해가 돼야만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확률 질량 함수라고 표현을 하고 나중에 연속 확률 변수에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표현하는지 굉장히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크니까 알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왜 질량이란 이름이 붙었는지 크게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게 시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냥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건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을 구하는 함수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확률 질량 함수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표현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확률 변수 x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라는 값일 때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확률 변수 x가 2일 때 확률을 찾으면 된다고 했었죠. 근데 함수가 뭐예요? 어떤 변수가 있고 그 변수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 관계식에서 변수 값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특정되게 되면 그 변수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몇 번 함수 값을 얻을 수 있는 게 함수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이산확률 변수의 값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자, 정해지지 않은 거고 그냥 어떤 변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변수에 대한 어떤 관계식으로 이 확률이 표현되는 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타낼 때 확률 변수 x가
xi일 때 그때 pi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xi일 때 자, 이 i가 뭐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어요. 자, 이건 번호예요. 확률 변수를 쭉 쓰다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서 변호예요. 자, 그거에 대응되는 확률이 매번 바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 변수에 따라서 항상 달라지는 이 확률을 우리가 표현해 준 게 확률 질량 함수다. 자,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그냥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 보면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성질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확률 질량 함수는 결국에는 이 함수값 자체가 확률이에요. 그러면 그 함수값들의 모든 합은 반드시 1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함수값들이 각각의 확률이니까. 그리고 반드시 확률의 성질, 생각해보면 0 이상 1 이하여야 되는 거 맞죠? 무슨 경우여도 확률은 1을 넘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리고 0보단 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확률 질량 함수가 나오게 되는 그 각각의 확률들도 이 함수값들도 항상 0 이상 1 이하를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 표현에 대해서 이게 뭐지 싶을 텐데 이 표현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확률 변수 x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변수가 뭐 1, 2, 3, 4라고 표현돼 있대요. 나올 수 있는 확률 변수가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때 대응되는 확률이 자, x, y, Z, 오메가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확률을 구해라. 확률 변수 x가 1보다는 크고 3 이하일 때라고 표현된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 이산 확률 분포를 보면 각각 변수에 대는 대응되는 확률을 하나하나 다 정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이 확률 변수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 변수는 이 3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가 그때 확률은요. x가 2일 때랑 x가 3일 때를 각각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은 하나씩 적용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해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3번은. 만약에 여기다가 뭐 등호가 있으면 우리는 확률 변수 여기 등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는 확률 변수 x가 1일 때도 같이 추가해 주셔야 돼요. 자, 뭐 이게 뭐 이렇게 돼 있으면 px는 1까지 더해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저랑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필수 예제 1번에서 뵙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이거 개념진 나가기 전에 130페이지가 있는데 이거 10분이면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산 확률 변수가 뭐고 확률 변수가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는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저랑 같이 필수 예제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따라와 주세요.